이제 뭐 우리가 슬슬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를 오늘 3개를 준비했어요. 하나가 네네. 제목이 이재명 큰 거 터진다. 이거 벌써 이게 다시 성재준의 유산 아니야 벌써. 네네네. 이재명 큰 거 터진다 하나가 있고. 네네. 두 번째가 김성태 귀국하면서 김성태가 네네. 입 여나 안 여나 이런 관심들이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도 다룰 거고. 마지막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나경원 대표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것을 오늘 크게 3가지를 논의를 할 건데. 네. 제가 보통 뭐 여야 균형 있게 이렇게 한두 개씩 다루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큰 줄기 2개를 잡았어요. 그 네네네. 이유는 뭐냐? 명실공히 대한민국 이재명 1타로 많이 때리는 그 전문가가 이재명 전문가가 탑티어 전문가가 네네. 바로 성재준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네. 이재명 대표 깊숙하게 극딜 한번 박아보자고. 네네. 제가 성재준 대표를 오늘 위해서 2가지 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제가 하루 영상을 2개씩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거의 이재명 대표님을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렇죠. 거의 한 영상이 한 몇백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팬도 아마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개딸도 그렇게 못해요. 네네. 아마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 본인 스스로도 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우 높지. 항상 제가 이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혹시 뭐 주차장에 이상한 벤 같은 게 있지 않나, 이상한 뭐 드럼통 같은 게 있지 않나 조심하지. 조심하면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 대통령 됐으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대신에 이렇게 옥중서신을 썼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농담이 아니라 진짜 제 주변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너 그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 이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가 그 이제 안도감으로 너무 깊은 나머지 우리 이재명 대표 집 앞까지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통령 선거 개표날에요. 개표날에. 네, 그래서 그 윤곽이 이제 거의 윤통으로 된다, 확실시 된다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동네가 또 제가 분당이니까. 그렇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양지마을에 사셨을 때라 가지고 바로 제가 차 끌고 가가지고 새벽 2시인가 갔었습니다. 2시에 가가지고 이제 생중계를 했었죠. 근데 그때 제가 놀랐던 게.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좀 극렬한 분들이 거기 이제 모여 계실 테니까 혹시라도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의 한 10대들이 한 30% 있었고요. 20대까지 합치면 절반 가까이가 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약간 놀려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 많다. 사실 야지 주려고. 이재명 대표만 응원하기보다도 물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론 그 약간 그 통곡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좀 환호성을 그래서 가서 이제 인증샷도 많이 찍고. 괜찮네. 그러다 왔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좀 놀랐는데 양지마을에 사신다고? 네, 양지마을의 그 청구 아파트인데 거기가 이제 그 한창 또 논란이 됐던 게 이분이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저가 어디입니까? 인천 계양을에 이제 나갈 때쯤 돼가지고 여기를 전세를 또 주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안 팔려가지고 전세금을 다시 이제 뭐 낮췄다가 뭐 한 4억 가까이 낮춰가지고 내놓기도 하고. 터가 안 좋았나 보다. 네, 그게 지금 아마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매매가가 25억쯤이었는데. 비싸네. 21억 한 5천쯤에 내놨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그 옆집이 그 뭐 GH 뭐도 있고 맞습니다, 거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원옥 씨였나요? 거기가 아마 경기 GH. 네, 뭐 사장으로 있었던 거. 근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는데 왜냐하면 누가 보든지 간에 그 우리 그 김혜경 씨가 그 배모 씨 통해 가지고 초밥 같은 거 막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초밥의 양을 굉장히 많이 시켰었는데 당시 이제 배모 씨가 이제 그 공무원이랑 주고받던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은 사모님이 드시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밖에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그 자녀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이 초밥을 거의 뭐 10몇 인분 가까이 되는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걸까?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옆집에 갖다 줘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가 이제 선거 캠프 비스무리하게 쓰였을 거라고 저희가 의심은 했었는데 어쨌거나 일단 수사 결과로서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혐의 나온 내용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검찰의 조사 수사다 이재명 대표 혐의가 뭐
적게는 6개, 많게는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뭐 10개 한 6개에서 10개 사이니까 8개라고 치고 네네네. 8개 중에서 무조건 뭐 검찰이 뭐 기소를 정해놓고 뭐 수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GH 관련된 숙소 사건은 사실 무혐의가 났어요. 불송치인가 무혐의인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무슨 검찰이 짜놓고 하는 판이 아니고 실제로 죄가 있는 걸 잡아놓죠.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또 만들어서 갑니까? 그렇죠. 뭐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뭐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양지마을이라는 말이 좀 웃겼어요. 국정원 그에 가면 그거 써 있잖아요.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맞죠. 뭐 이재명 대표랑 비슷한 네. 음지에 계시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약간 그 우리 재석이 형님 하시는 개그가 이런 스타일이군요. 난 이런 스타일이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개그. 네네. 아 좋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예. 모든 게 다 애국으로 이어지는. 그럼요. 국정원. 네. 그렇게 되고. 네네. 자 이제 이재명 1타 강사인 만큼. 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소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가 2차로 소환이 됩니다. 1차는 성남 FC 사건과 관련돼서 소환이 됐다면 두 번째는 뭐다? 대장동. 네. 드디어 대장동 올 것이 왔다. 본선이다. 본진이다. 네. 이제부터는 시작인데 요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27일 날 소환 조사를 하냐 30일 날 하냐 이거 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7일로 확정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7일 날 일단 부르는 걸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가 우리 그 김남국 의원이 이번에도 그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 12시간 가까이 끝나고 나올 때도 제가 보기엔 울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울었는데 울었는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왜냐면은 그분이 그 화면으로 제가 클로즈업에서 보면은 그 눈썹이라고 해야 되나? 눈썹이 이렇게 위로 되게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세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랑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정확하게 제가 세봤을 때 한 3번 정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콧물도 닦고 하고 이렇게 보면 누구보든지 좀 울긴 했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소환 조사하기 직전에 왜 도대체 검찰이 대장동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했으면서 이번에 대장동으로 부르지 않고 성남FC로 불렀냐? 이거야말로 검찰 수사가 지금 빈약하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소원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27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과 위례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하는데 사실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 날짜를 잡은 거를 보면은 설 직후로 지금 이제 잡혀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김혜경 씨 같은 경우도 기소가 아마 설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혜경 씨에 대한 법카 논란, 그것도 이제 설 전에 만약에 된다면은 이거는 뭐 아예 그냥 이번 설날은 이재명 특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나갈까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나간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은 자기들도 일단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 검찰 소환 조사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범죄 혐의가 거의 뭐 8개 평균적으로 된다면은 거의 잡범 수준만큼 많은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래서 계속 연달아 간다라는 걸 예상을 했었을 텐데 첫 번째 갔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나갔기 개딸들도 때문에 왔고. 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안 나갈 걸 염두에 놓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일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걸로 그냥 일단 퉁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안 그래도 좀 밑밥을 까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없으면 안 나간다. 뭐 이렇게 밑밥을 벌써부터 양념을 좀 친다. 밑밥 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야, 이 대장동 요거는 빠져나가기 내 생각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뭐 쉽지 그런 않죠. 상황이 있는데, 제 생각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게 이미 밑밥도 깔아놓던 것 같고 검찰이 부르는 대로 다 나오면. 그 뭐 당대표 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난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네. 나는 쉽진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소환 조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대로 대장동 뭐 자기가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서 우리가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료가 굉장히 많고 유동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그쵸, 검찰이 그쵸.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네네. 그 유동규가 누구예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대장동 설계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그렇죠. 이 양반이 감옥에서 검찰 수사 받고 경찰 수사 받고 하면서 중간에 나오고 이재명 말려주겠다는 얘기하면서 우리 검찰이 생각보다 수사 잘한다는 얘기는 아마 봤을 거거든. 검찰 확보하고 있는 자료 다 받겠죠. 스모킹건이라고 불리는 봤을 거거든. 그거 알고 나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도 골로 갈 수 있겠다. 나는 이재명을 이제 커버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태도 전환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이 아무런 자신도 없이 야당 대표를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 그렇죠. 나는 그 생각을 합니다. 혹시 검찰 조사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다행이네요. 저도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한테 해주시는 조언이 드라마 같은 거 함부로 보고 괜히 가서 버팅기지 마라. 뭐 휴대폰 제출 같은 거 안 하겠다고 버팅기다가 진짜 골로 간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털 수 있는 거를 거의 뭐 다 턴 상태에서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검찰이 더 많이 알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휴대전화를 이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뭐 사실혼 관계 있는 여성이었나요? 그 여성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번에 또 유죄가 나오셨던데 어쨌거나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복원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가 변호인이랑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앞에 이제 큰 TV 같은 게 이제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휴대전화 있는 자료가 다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씩 보면서 이제 확인한다 하는데 후달리겠다. 휴대전화를 보면 이제 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많이 있지.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 내가 언제 저런 거를 봤었지라는 싶은 것들이 계속 이제 기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게 이제 1시간짜리라고 한다면 한 15분 정도 가다가는 결국 이제 못 버티고 내가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심지어 그 15분만 봐도 그럴진데. 그러니까요. 무려 막 몇 달을 그래서 조사를 받고 이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털린 느낌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간단하진 않겠네요. 이재명 대표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아마 자기도 느꼈을 텐데 거의 뭐 얘기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서면 뭐 자료만 제출하고 그냥 뭐 의견을 물어봐도 내가 왜 개인 의견을 얘기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협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번에 검찰도 첫 번째 불렀을 때 여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불러도 기소하는 데는 이미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다. 내 생각도 그래요. 이미 모든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일 거고 이재명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솔직히 보면은 김만배 정도 빼고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금 협조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증언까지도.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하건 응하지 않건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이미 제명 열차는 저기 서대문 형무소로 떠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옥행 급행 열차 가고 있죠. 타고 가시는 거다. 그렇죠. 중간에 내리는 길은 없고요. 그렇죠. 네. 아쉽네요. 급행 열차는 KTX 속도로 서대문으로 가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문제는 이제 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너무 이제 자명해 보이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야당 탄압 프레임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든 지금의 수사는 철저하게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야 뭐 정치 고관여잖아요. 맨날 정치 신문 들여다보고 심지어 방송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치 고관여자 중에 핵 고관여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다수의 이제 국민들 그러니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혐의가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모르죠. 심지어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모르죠. 이재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에 성남 FC 관련돼서 1차 소환 됐고 이제 2차 소환이 된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재명이 저번에 그 뭐 조사 받고 온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다른 건이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건입니다. 제 생각에는 2월 3월 가서 또 다른 건은 또 소환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부르는 게 아니라 건 바이 건으로 부르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나 갈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번에 소환을 냈다는 것은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방증하는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그 이재명 대표의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죠. 어떤 전술이요? 너무 이제 복잡하게 사건을 만들어 놔가지고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못 알아차리게끔.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거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알기 위해서는 재명이 학을 공부해야 된다. 아예 그냥 전공자 코스까지 밟지 않고서야 등록비를 내고 밟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뭐 수사를 받으러 와라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재명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장동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단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일단 하도 또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대장동 사업에서 지분율을 봤을 때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이 1%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 사업자들, 민간업자들이 SK증권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SK증권은 이제 뭐 가면 같은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자기들이 숨어 있던 건데, 그렇지.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7% 정도의 이제 지분이 되는데 7%밖에 갖고 있지 않았던 지분이 어떻게 된 게 배당액이 4,040억 가까이가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봤었을 때는 이거는 원래 민간 사업자들한테 돌아갔어야 되는 배당금이 아닌 것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그 로비가 됐거나 이걸로 4,040억 가까이를 줬기 때문에 동시에 이거는 성남시에게 4,040억 가까이 되는 피해를 준 거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배임 혐의가 첫 번째가 적용이 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는 이제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 김만배 씨가 이제 470억 가까이 되는 돈 그거를 이제 또 이재명 측에게 지분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뇌물 혐의가 그렇죠.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측. 그렇죠. 이재명 측.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42억 가까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남욱이 이제 대장동 개발업자랑 그다음에 위례 개발업자를 통해 가지고 42억 가까이를 정진상이랑 그다음에 이제 또 김용한테 줬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선거법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 그래 가지고. 네. 요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이번에 이제 부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에 관련해서 이번 소환을 되는데 그 이재명 대표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요. 내가 대장동에 뭔 상관이 있냐. 나는 뭐 내 최대 치적이다. 당군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세준 대표가 잘 짚어줬던 것처럼 네. 결국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왜 그거밖에 조금밖에 지분이 없는 대장동 일당들이 4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느냐. 그러면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네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누가 삭제했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 결국 당시에 성남시장이 이재명 대표의 오더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네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아니 왜 멀쩡하게 걷어내겠다는 걸 왜 삭제를 해? 굳이 빼내겠다는 이유가 뭐야? 그거는 작업이 들어갔고 기술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 하나가 더 있고 네. 무엇보다도 제1공단 분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네. 대장동 개발은 그 1공단이랑 같이 이렇게 묶여져서 결합 방식으로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 어쩐 일인지 제1공단이 분리돼서 대장동만 개발이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어떤 큰 이익을 주냐면 공단이랑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돈도 진짜 많이 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제1공단이 떨어져 나가서 대장동만 갖고 아파트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편익을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분리 사업을 누가 결정해요? 이재명 대표가 오더가 없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오더 없이 밑에서 다 했다? 이거 불가능한 스토리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번에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은 대장동 사업에 확실히 배후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검찰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나서 부른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 성남시장일 때 프라이드가 넘치셨던 분인 게 예전에 트위터 글 쓴 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남시에는 세금을 허투루 안 쓴다. 그래서 보도블럭 100만 원짜리 바꾸는 것도 자기 결제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천억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까지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리고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거를 삭제하게 된다면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민간 개발업체들한테 배당금이 그렇게 몰려가게 되니까 그렇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개발이 처음 됐을 때부터 성남시 내부적으로 나왔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이 김문기 씨였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은 10차례 정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고 검찰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0여 차례 정도 보고를 했었고 근데도 이 김문기 씨가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필사적으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을까? 제가 보기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아하. 초과이익 환수 조항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아.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지난번에 이제 그 KBS였나요? 이제 단독 인터뷰를 했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 도대체 내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확 잃게 되었는가?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그렇지.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 형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따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고 이재명이 필사적으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따가 두 번째 주에 김성태 김성태 씨를 또 씨. 다룰 건데 네네. 이 김성태도 모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아무튼 뭐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나중에 김혜경 씨도 모른다고 할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네네. 뭐라고 했냐? 한번 뭐 제가 자료가 또 있습니까? 네, 자료가 있어요. 네. 재섭 자료가 있군요. 예, 여기 제가 화면 자료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있습니다. 네네. 자, 토착비리란 네네. 저희 우리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네네. 어디 갔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을 토착 비리라고 지칭을 하고 뭐 마치 기사도 준비되어 있네요. 제목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네네. 네,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토착 비리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쏟아냈던 말은 국민들은 깡패 잡아 오는 배우가 아니라 깡패 배후를 궁금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깡패 배우는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워딩 좋습니다. 네, 깡패 배우는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이거 뭐 우리 그 국어 실력을 다들 테스트해 보면 네네. 깡패 배우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이라고 정답을 적으면 네네. 거의 뭐 맞을 것 같아요. 네, 높은 점수를 받겠죠. 높은 최소한 그렇죠. 대표 뺐다고 뭐 감점 되지 않는 이상 네네네. 거의 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토착비리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 반응을 하시던데 그러니까요. 굳이 왜 예민 반응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군 이래 뭐 최대 치적 사업을 벌였다라고 하면은 뭐가 그렇게 막 예민 반응할까 싶은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얘기해 주셨던 그 제1공단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또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 대장론에 제일 처음 터졌을 때 했던 얘기가 방금 그 워딩이었잖아요. 이거는 당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이었다. 그렇지. 근데 그거를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치적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적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좋은 정책 뭐 약간 이런 뜻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약간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뭔가 좀 되게 부끄러운 일을 치적이라고 하나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치부같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당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했던 근거가 뭐였냐면은 공익 환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공익 환수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 5천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공익 환수를 5천억 가까이 했다라는 것인데 그 5천억 가까이 공익 환수를 했다라는 게 제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 이분이 지금 대장동 개발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어떤 뭐 부동산 금액이 됐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뭔가 세금으로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 잘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뭐 지방 뭐였죠 무슨 화폐인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지역 화폐 같은 거 그걸로 줬다든지 난 그런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전에 형님이 얘기하셨던 제1공단 하시면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장동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제1공단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원래 공원으로 할 계획이 아니었고 2009년도까지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 있던 부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야 이거는 내 공약이다. 공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그래서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사업 그거를 해지를 시켜버렸던 게 제휴공단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이거를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공원으로 만들고 대장동에다가 터널을 뚫은 거 그 비용을 가지고 공익 환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당해야 되는 걸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 천지 모든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공익 환수를 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개발하는데 공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벤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터널도 있어야 되는 건데 세상 천지에 그거를 가지고 무슨 뭐 공익 환수를 했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네. 문제는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내홍이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고 박영선 장관도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하셨습니까? 네, 박영선 장관은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는 못 믿겠다 이거지. 그 전에 했었던 얘기는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당 대표 보고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소리는 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아 그렇죠, 그렇죠. 요리 주방장한테 요리하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의 내용도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데 재밌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 그 박지원 전 원장도 되게 곤욕을 치르시고 계시는 게 네. 그 지난번에 17일이었나요?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강의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되게 바쁘세요. 어디저기 막 싸돌아다니시는데 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개딸들한테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낙연 그렇게 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좋은 자산 아니냐. 개딸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 또 열심히 이제 애정 공세를 펼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명인의 마을이 이게 폭동이 난 거예요. 왜요? 왜 우리들한테 감히 자기가 뭔데 교훈을 하냐, 뭐 조언을 하냐 이래가지고 네. 거기 나온 워딩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뭐 노망이 들었다라든지 아니면 늙은 여우가 어디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제명인의 마을이. 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도 저희가 그때 한번 예전에 어디서 딴 데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도 사실 지금 이렇게 연세가 어떻게 되죠? 80도 되나요? 거의 이제 70 후반 80 초반일 겁니다. 아, 그렇게 되시면 돼도 불구하고 굳이 이재명 밑에까지 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뭔가 또 다른 노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기는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또 나올라 그럴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기는 네. 아유 짱짱하더만 아직까지. 아직 뭐 한 30년은 더 사시겠더만. 네, 다른 의미에서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아마 27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네. 이재명 대표가 큰 거 한 방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뭐 김성태 얘기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워낙 큰 줄거리이기 때문에 네. 그전에 그 슈퍼챗 좀 읽어드릴게요. 네. 광고도 있습니까 저희? 광고는 없습니다. 그걸 없으니까. 예, 어디 사랑이 빛나는 우리네님께서 네네네. 재준님 여기까지 어찌 오셨어요? 청년직설 크크크. 확실히 청년직설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왕팬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왕팬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랜만이에요. 자주 말랑이 에미님의 저 프로필 사진이 저게 그 강아지 종류가 오세요. 네. 제가 쟤를 알아요. 포메 아니에요? 포메?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제 친구랑 나눴던 카톡 주제가 저 강아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쓸데없는 얘기였나요? 아니 괜찮아요. 원래 우리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제 친구가 저걸로 개 사진으로 바꿔놨길래 네. 뭐 무슨 의미가 있냐 했더니 뭐 자기가 저거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다고. 어. 유명 골프 선수인데, 네, 골프 선수. 골프 선수인데 예. 전혀 뭐 맥락 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말랑애미님 카톡방에서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오, 네네네. 지젤님, 성대주님 정치와 수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년직설 잘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평론 아유,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직설에서 우리 헬스부 장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메. 네, 포메 맞아요. 네. 최영선님, 제명학 전문가 과정 중인데 욕설 파일 못 들어서 이수 못 하고 있어요. 이재명 욕설 파일 어디 있는지요? 이거 구글링하면 다 나올 텐데. 네네네. 네. 저게 이제 또 전문을 올리는 거는 또 불법 아닙니까? 거의 심의에 걸린다고 봐야죠. 네, 저게 이제 편집본은 된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 전문을 올리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난번 대선 기간 동안에 깨시연 분들이 네. 굉장히 열심히 편집본으로 또 네, 녹음하면 트시기도 하고. 네. 근데 좋았습니다. 네. 저거 여러분 다 들으시면 귀에 피나요. 네. 저거는 귀에 피나는 거라서
네네. 하시면 안 돼요. 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네네네. 제 생각에 이재명 대표 욕설 파일은 안 들으시는 게 맞고 네네. 그냥 정말 쌍욕을 했다 이렇게만 알고 네네. 야 사람이 욕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살면서 들어봤던 가장 심한 욕에다가 곱하기 2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대충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건 좀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드라마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네. 저렇게 맛깔나게 욕을 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약간 그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가 좀 고음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깡깡하지. 창하듯이 어. 창을 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차마 제가 지금 워딩을 쓸 수는 없습니다만 그 감겨 운율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사투리까지 쓰시니까 아 그러니까요. 팍팍 귀에 꽂힌다는 게 경상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도.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막 거기 소환장에서도 막 도련님 막 그 있었잖아요. 그래. 차마 제가 말은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새로운 또 별명이 붙으셨죠, 그러니까요. 도련님.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김성태 입 열리나로 갈 건데요. 네. 그 전까지 우리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꼭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1000분이 네. 넘었습니다. 아, 1000분이 넘었습니다. 역시 아유 좋습니다. 네. 댓글도 좀 저희 좀 뭐 보고 갈까요? 댓글 좀 재밌는 거 좀 아까 우리 있나요? 다 네. 하지 않았나요? 다 슈퍼챗 말고 아, 또 좀 슈퍼챗. 댓글 중에 좀 재밌는 내용 없나요? 재밌는 거는 중간중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막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네, 1000분이 계시니까 지금 저희가 1000개는 일단 눌려야 얘기를 좀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아직 좀 좋아요가 400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절반은 그냥 아직까지 보시기만 하고 네,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빨리 여러분 좋아요로 눌러주셔가지고 어,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한 번만 네, 딱 한 번만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네. 그렇죠. 지금 지금 쑥쑥 좋아요가 올라갑니다.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네, 좋아요가 막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오. 그래서 좋아요 빨리 눌러주시죠. 그니까요. 네. 좋아요. 최소한 600개는 돼야지.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아요 요정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그 좋아요가 전 지금 하트를 한 겁니다. 좋아요. 네. 아니 제가 지금 네. 저 화면으로 보다가 네. 갑자기 이러고 계시길래 네. 합성이 된 줄 알았어. 좋아요. 전혀 맞지 않네. 좋아요 수가 막 네, 빠르게 네, 네. 지금 500이 네. 넘었습니다. 550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유튜브를 저희가 할 때 그 좋아요를 누르는 게 네. 기분 좋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믿고는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이 된다. 아,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 네, 그렇죠. 네. 많이 눌러주시면. 뭐 네. 그거 아니어도 제 기분도 좋아져요. 그럼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한테 네. 괜히 좋아요 하신 것 같아가지고요. 기분 좋습니다.